흥분했을 때는 다 물어요. 네. 누구를 막론하고 뭐 아빠가 그랬을 때도 물고 저는 뭐 물론 물고. 한 번 흥분하면 통제불능이라는 칸초. 외부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수시로 무는 탓에 상처가 마를 날이 없다는데요. 야, 이 녀석 성질 한번 고약하네요. 저희가 안전장비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칸초를 한번 만나볼게요. 칸초를 직접 만나기 위해 펜스로 철벽 방어. 우리 제작진은 소중하니까요. 과연 녀석의 반응은 어떨까요? 역시나 바로 달려나와 경계하는 칸초. 아, 어째 짖는 소리가 더 요란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왔어? 촬영장 다 엎어져? 카메라 다 부신다. 지칠 줄 모르고 동네방네 떠나가라 찢어대는 녀석. 아, 이러다 민원 들어오는 건 아닌지. 칸초야, 귀청 떨어지겠어. 그만하면 안 되겠니? 플리즈, 제발. 들리세요? 들려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네, 확인해 볼게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칸초의 짖음소리. 측정 결과 107.6.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강렬하게 출격하는 전투기의 이착륙 소음이 120데시벨. 빵빵거리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110데시벨. 그리고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변 소음이 100데시벨인데요. 칸초의 짖는 소리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맞먹는 소음입니다. 아, 내 고막 살려줘. 시간이 지나도 지칠 줄 모르는 녀석의 무자비한 짖음 폭탄. 보호자님,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는 하루 종일도 기질 거야 아마. 하루 종일도. 24시간 경계, 짖음 풀가동. 이럴 때마다 보호자는 절제력을 길러주는 기다려도 시도해보고 나갈 것 같아. 기다려. 시야를 가려보기도 하는 등 갖은 수단을 다 써보지만 내려와. 내려와. 보호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녀석. 앉아. 앉아. 요란한 난리통에 기진맥진한 보호자.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때 누나. 좀 누나. 구세주처럼 등장한 따님. 평소 칸초가 따님을 제일 잘 따른다는데요. 부디 저희를 구원해주세요. 제발. 수민아 엄마 아빠 안 돼. 너가 좀 해봐. 내려가. 단호하게 블로킹을 해보는 딸 보호자. 들어가. 이야, 지즘도 줄고 이제 조금 진정된 건가요? 들어가. 앉아. 와, 이 녀석 보소. 앉아.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 어쨌거나 우리 따님 리스펙트? 앉아. 좀 조용히 하는 것만 해도. 하지만 천만의 말씀, 순순히 물러날 칸초가 아니죠. 보호자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간식 어디 있게? 칸초가 좋아하는 노즈워크 매트로 관심을 끌어보는데요. 쟤를 찾아봐. 역시 간식은 진리예요. 드디어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 건가요? 그럴 리가요. 또다시 공격 개시. 잘 있다가도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앵그리 칸초. 이거야 원 네버엔딩 스토리도 아니고 이거 끝이 없네요. 저 지금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진짜 완전히 나와 처음 봤어. 대단하다. 그나저나 칸초는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죠? 데리고 와서 한 7개월 정도? 그죠? 네, 7개월쯤 됐어요. 칸초의 무슨 소심함이 그럴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초예민 같아. 칸초는. 어느 순간 보니까 애가 그렇게 공격성이 보이기 시작했고 애가 뭔가 변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민한 성격 탓인지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인에게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도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던 녀석. 더 이상 자극하기보단 일단 제작진 철수! 과연 낯선 사람들이 없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앉아 앉아. 아이치 하고 이쁘라. 엄마 손. 엄마 뽀뽀. 가족들만 있을 땐 순둥순둥 말 잘 듣는 녀석.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못 산다 너 때문에. 잠시 후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보호자. 식사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뭘 만드시는 거죠? 물을 끓여서 고기, 그다음에 야채, 당근, 그다음에 양배추, 뭐 브로콜리 정도를 같이 삶아요. 삶아가지고 고기랑 비율 적당히 해서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완자를 만들어 주는데 아버님까지 직접 나서서 만드는 정성스러운 레시피. 대체 누굴 위한 거죠? 이상한 게 귀찮지가 않아요. 우리 애들이 해달라면 귀찮은데 강아지가 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강아지한테 들어가면 아깝지가 않아. 어머니, 그런 건 작게 말씀하셔야죠. 어쨌든 꿀맛 비주얼. 고기 완자를 독차지할 주인공은 바로 칸초. 이야, 정말 지극정성이네요. 녀석도 맛있는지 폭풍 흡입하는데요. 아침부터 짓느라 진을 다 뺐으니 허기질만도 하겠죠? 외부인이 와도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칸초야, 많이 먹어? 그날 오후 밥도 배불리 먹었으니 슬슬 산책을 나가려나 본데요. 외부인 경계가 심한 칸초에게 입막의 패티켓은 필수. 이럴 때 이제 옆에 산 사람이 뒤에서 채우는 거지 이제. 근데 그거 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와줘야 돼. 당겨 좀. 자, 일로 와. 엄마 딱. 그렇지. 그렇게 써줘야 돼. 2인 1조가 되어 간식으로 유인, 입막의 착용을 시도해보는데요. 칸초 입. 옳지. 옳지 입. 하지만 갑자기 돌변해 엄마에게 화풀이 하는 녀석. 지금 흥분해서 안 될 것 같아. 어머니 입맛에는 왜 이렇게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간식 잔뜩 줘도 뭐 하여튼 몇십 번 해야지 한 번. 그때 딱 한 번 성공. 아이고, 보호자의 노력에도 극구 거부한다는 칸초. 이렇게 입마개를 하지 못할 땐 인적이 드문 길목으로 주의해서 다니고 있다는데요. 한쪽 시 한 번 하고 또 응가도 해야 돼.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냄새도 잘 맡고 얌전히 산책을 즐기는 칸초. 참 다행입니다. 칸초야, 누가 보면 꽃 속에서 화보 촬영하는 줄 알겠어? 또 칸초가 항상 나오면은 사람들 없는 데로 피해 다녀요. 저희. 기다려, 칸초. 기다려. 밖에서도 항상 철통 방어는 필수. 짖거나 달려들지 않고 잘 기다려주는 녀석. 기특한데요. 아직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네. 방어하시나요? 일단 서 있고 막고 쓰고 줄을 짧게 잡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조심 또 조심한다는 보호자. 가자. 빨리 가자. 여기 꽂혔어. 가자. 그런데 이때 땡겨. 오 마이 갓,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 어떻게 죄송. 빨리 가. 안 물리신 것 같아. 좀. 빨리 땡겨. 그런데 한번 발동이 걸리자 또다시 공격을 퍼부으려는 칸초. 칸초야,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집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녀석을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우선은 칸초가 이렇게 외부인에 대한 공격성, 그다음에 짖는 거, 그것도 가족한테 이렇게 입질이나 이런 걸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칸초가. 저희한테만 이쁜 강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도 이뻐해줄 수 있는 그런 강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채연 선생님, 칸초를 도와주세요. 외부인만 보면 고막 찢어져라 목청 자랑은 물론 이빨까지 드러내며 공격 개시. 화가 나면 가족도 봐주지 않는 고의한 녀석. 밤이고 낮이고 장소 불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앵그리 칸초는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나 칸초야! 칸초!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대요.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고고고! 역시나 외부인이 오자 격렬하게 짖어대는 칸초. 아이고, 네, 잠깐만 안에 들어가 보세요. 잠깐만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우선 들어갈게요. 아이고, 조그만 게 목소리 엄청 크네.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 발생. 순식간에 제작진을 가차없이 물어버린 녀석. 괜찮아? 괜찮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정, 다들 진정.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긴장하고 이런 게 보여요? 가만히 계세요. 줄 더 줘보세요. 줄 더 줘보세요. 예? 설쌤, 오늘 초반부터 너무 의욕 넘치는 거 아니에요? 이 무는 녀석인데 괜찮으시겠죠? 네. 제 뒤로 다 빠지세요. 칸초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가족들. 그런데 좀 전에 사나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망다니며 어쩔 줄 몰라하는 칸초. 보호자님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어리둥절. 대체 이게 뭔 일이죠? 잠깐만 앉아볼게요, 저. 불안한 기색으로 보호자만 빤히 쳐다보는데요. 눈 마주쳐주지 마세요. 칸초랑 눈 마주치지 마시고요. 완전 무시하세요. 편들어준다라는 모습 전혀 보여주지 마세요. 녀석을 철저하게 외면하라는 설쌤의 주문. 조금 바디랭귀지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보고요. 가족들이 외면하자 녀석 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인데요. 겁 많이 먹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무섭게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뭐죠? 왜 갑자기 기고만장했던 녀석이 겁을 먹게 된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아마 이게 또 보호자님들이 줄을 잡거나 보호자님 쪽으로 가면 많이 짖고 공격적인 모습 보일 거거든요. 조금 어디 보호자님과 떨어진 곳에 묶여져서 봐야 돼요. 이 상황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보호자한테 가면 더 짖고 공격적이라니 대체 녀석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왜 줄을 잡아봤을까요? 공격성 알아보고. 네, 우선 공격성이 어떤 공격성인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줄을 잡아봤던 거였어요. 근데 공격적인 모습 못 보이고 계속 도망가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공격성을 보이는 상황은 보호자랑 있을 때가 되는 거예요. 동맹 공격성. 동맹 공격성이요? 그동안 새나기에서 동맹 공격성을 보였던 반려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맹 공격성이란 동맹, 즉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격성을 말하죠. 동맹인 보호자가 멀어지거나 사라지면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동맹이 끊어지면서 믿었던 백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과연 칸초도 이러한 동맹 공격성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제 행동 촬영 당시 설쌤의 요청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칸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옆에 앉았었나? 짖다 말고 소파 밑으로 숨어버리는 칸초. 무서워서 그런 건가요? 되게 불안해요. 이 불안 때문에 분명히 우린 강도가 아닌데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강도로 봐요.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보호자가 있으면 조금 더 기가 세져서 공격성을 보이는 게 있는 거죠. 동맹 공격성. 설쌤의 예상대로 칸초는 동맹 공격성. 그래도 이제 보호자님들 없으니까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자꾸 숨죠. 저 표정 봐, 막 얼굴에 막 그냥 무서움이 가득해요. 보세요, 지금 어떻게 걸어 다녀요? 애가 우왕좌왕. 또 쭈구리 같죠? 그렇지. 무서우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못하고 막 움츠러들어서 이러면서 걸어 다녀요. 오줌도 저거 자기가 싸고 싶어서 싸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뭐 노약자분들 귀신의 집 가거나 아니면은 뭐 롤러코스터 타거나 아니면 정말 무서운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강도 들어서 강도가 막 이렇게 다가오면 바지가 이렇게 젖기 시작하죠.
그게 이 사람이 내가 오줌 싸야지 하고 싸는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우니까 괄약근이 풀려버리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칸초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그리고 오히려 선물도 주고 싶고 이뻐해 줄 건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불안해하고 있죠. 다리도 저리고. 이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입니다. 든든한 백 가족들 다시 등장. 그런데 순식간에 달려나가 제작진을 물어버린 녀석. 왜 다시 기고만장해졌죠? 아, 저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봐봐, 왜 딱 보이네요. 왜 그렇지? 칸초가 돌발 공격을 해온 이유, 든든한 동맹이 가족의 등장뿐 아니라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엄마가 칭찬해줘서 엄마가 아는 척을 해줬어. 내 동맹군들이 생겼어요. 공격 개시. 지금 이렇게 슬쩍 나왔잖아요. 보세요. 나왔어요. 지금 되게 쫄아 있다가 엄마를 보고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져요. 엄마한테 칭찬 한번 받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물고 지도 깜짝 놀라요. 놀래서 가네. 그나저나 물린 상처는 괜찮은가요? 상처 깊은데. 아유, 다행이에요. 저 정도면 그레이드 1이에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1. 바로 상처를 살펴주는 설쌤. 역시 명의 설쌤이 계셔서 이럴 땐 든든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해야겠죠? 아니, 소독해야 되나 한번 보게. 다행이다. 큰 상처가 아니라니 천만다행입니다. 안전 제일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대체 칸초의 동맹 공격성은 왜 생겨난 걸까요? 이 동맹 공격성은 뭐 어떻게 보면 개들의 당연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보호자가 룰이 없이 무조건 칭찬만 해줬을 때도 많이 나타나요. 항상 내 편이다라는 생각. 이 집안에 룰이 뭐 있는지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실까요? 칸초와의 룰. 칸초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되고, 만약에 잘못했을 땐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하고 잘했을 땐 어떻게 하고, 이런 룰이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딱히 없네. 그렇잖아요. 집 안에 규칙이 없어 칸초의 공격성을 더욱 키워왔던 건데요. 줄 서 줘보세요. 네. 들어오자마자 내 편 들어달라고 그런 눈빛을 보냈을 때 보호자님들이 그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이게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땐 반복이 돼봐야 돼요. 한 번으로는 강아지들이 잘 안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